어린 왕자가 본 세상. 생떼지 페리의 어린 왕자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어린 왕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대사회는 고향 상실의 시대다. 어린 왕자는 상실의 고독을 달래주고 세상의 장엄한 신비를 이해하게끔 인도하는 위대한 시인의 메시지다. 여기서 고향이란 서로의 유대감과 따뜻한 정, 느긋한 정취, 넉넉한 여유가 샘솟는 공간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던가. 무조건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사회이며 조금이라도 늦으면 나고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공포의 세계다. 지금 세상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겨우 살아남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지친 우리는 고향에서 누렸던 사랑과 휴식을 갈구하며 잃어버린 고향을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고향은 멀지 않은 곳, 즉 우리의 어린 시절입니다. 늘 조급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우리들에게 어른들은 모두 이상이라고 되뇌이는 어린 왕자. 나와 어린 왕자의 만남. 즉 존재자와 존재의 만남이며 인간과 영혼의 만남이다. 여기서 존재자와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자. 존재자란 자연, 인간 그 밖의 모든 사물,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 예를 들면 이불, 핸드폰, 건물 등 물질적인 것을 일컬으며 존재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스러운 성격, 존재자의 깃든 성스러운 것, 영혼을 의미한다. 외형이 아닌 외형의 깃든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모든 각각의 존재자에게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다. 한 어린이가 어른들에게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의 그림을 보여주며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어른들은 모자 그림이 뭐가 무섭냐며 이제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역사나 수학, 문법 공부나 하렴 하고 말한다. 풀이 죽은 아이는 화가의 꿈을 접고 비행사가 되기로 한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비행기 조종사가 된 그는 어느 날 뜻밖의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한다. 수중에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일주일 정도에 마실 물밖에 없었다. 사막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조종사. 그러나 이튿날 아침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깬다. 하이데거 왈. 우리는 더 이상 존재자에 깃든 성스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이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사회에서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상실했다. 예컨대 오늘날 강이라는 존재자는 수력발전소의 에너지로 계산되어 평가된다. 심지어 사람이라는 존재자도 인적 자원으로 불리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리고 자연과 광물은 물적 자원으로 불린다. 인간도 하나의 요소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늘날의 존재자들은 계산 가능한 조건들로 대체되었다. 그 과정에서 존재의 성스러움, 즉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빠져 달아나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자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파악하려는 현대인들은 한겨울에 한방눈이 내리면 교통체증을 벗어나려고 눈부터 먼저 치울 생각을 한다. 호수에 가득한 물결도, 바람결에 실린 계절의 냄새도, 혹은 인간의 숨결에 가득한 생명의 존재도 느낄 수 없다. 즉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모자라고 판단한 어른들은 이처럼 존재자만 보려하고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이는 것만 분석하려는 과학적 사고에 치우친 나머지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은 은폐되어 버리고 만다. 존재자 너머에 성스럽고 고유한 존재를 보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에만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 외형만 보고 본질은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하는 비행기. 이 상황은 과학기술의 결함을 통해 과학적 사고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사막에 홀로 남은 비행사는 고독한 단독자로서의 자기를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존재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눈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삶을 질문하는 조종사. 때마침 나타난 어린 왕자는 삶이란 무엇인지 등 존재에 대한 질문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준다. 어린 왕자의 우주의 다른 별 여행. 사실 어린 왕자는 지구 밖 다른 별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장미를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하지만 장미의 허영심에 상처받아 여행을 떠나는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왕이 살고 있는 별. 왕은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며 으스대는 왕. 정작 자기 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왕이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이상이라고 중얼거리며 이 별을 떠난다.
두 번째 도착한 곳은 허영쟁이가 사는 별.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허영쟁이다. 그래서 그는 어린 왕자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를 찬양하는 말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서로 딴 생각이라 대화가 불가능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이상해라고 중얼거리며 이 별을 떠났다. 세 번째 방문한 별은 술꾼이 살고 있는 별.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난 술을 마시는 것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거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술꾼.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른들은 이상해라며 세 번째 별을 떠난다. 네 번째 방문한 곳은 사업가가 살고 있는 별. 왜 이렇게 바쁘지? 중얼거리며 어린 왕자의 방문을 귀찮아하며 자기 자신이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어린 왕자는 듣다 못해 사업가에게 한마디 묻는다. 아저씨는 대체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건데요? 도대체 갖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물으며 역시 어른들은 이상해라고 중얼거리며 다섯 번째 별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섯 번째 별을 방문한 어린 왕자. 무척이나 성실한 가로등지기가 살고 있었다. 가로등지기는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가로등을 끄고 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린 왕자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가로등지기와 친구가 되고 싶었으나 불을 끄고 켜는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별을 떠났다. 여섯 번째 별을 향해 떠난 어린 왕자. 그곳에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산과 바다를 기록하는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별에 산과 바다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결국 나는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 별을 떠났다. 일곱 번째 도착한 별이 바로 지구. 지구에는 111명의 왕과 3억 1100만의 허영쟁이, 750만 명의 술꾼, 90만 명의 사업가,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 그리고 700명의 지리학자가 살고 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상인들, 급행열차를 타고 어딘가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구별 사람들, 꼭 개미들이 등이 휠 것 같은 무거운 짐을 들고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모습처럼 보였다. 어린 왕자의 눈에는 별로 의미 있는 일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어린 왕자는 지구라는 곳은 참 이상해라고 중얼거린다. 우리는 사물을 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저마다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이러한 분석은 생떼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분석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예컨대 어린 왕자가 처음 찾아간 별의 왕은 오직 권력만 추구했으며 그래서 왕은 어린 왕자를 오자마자 그를 신하라고 여겼을 뿐 아니라 심지어 별마저도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여겼다. 통치자인 왕은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즉, 왕에게 존재자들은 권력을 확인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무튼 어린 왕자가 찾아간 다른 별들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별. 허영쟁이에게 존재자는 자신이 찬양받기 위한 필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사업가는 존재를 값으로만 평가하는 숫자의 세계에서 산다. 사업가 상대하는 모든 인간은 숫자로만 평가된다. 가로등 지기는 비록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으나 진작 너인 상대방만 있고 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다. 끝으로 지리학자는 산과 바다의 성스러운 존재는 보지 못하고 존재가 아닌 존재자만 기록하는 관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다.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지식만 추구하는 삶이다. 이들 모두는 스스로의 지시 연관 체계에 갇힌 인간 모두를 존재자로만 인식하고 있다. 즉, 존재자를 도구로만 인정한다. 이런 경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 왕자를 도구로 대할 수밖에 없었다. 길들이기란 존재와의 관계 맺음이다. 수많은 존재자로서의 장미를 발견한 어린 왕자. 이때 지혜가 가득한 여우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길들인다는 것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지. 넌 나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사람이고 나도 너에게 세상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야. 이때 어린 왕자는 하나를 깨우친다. 길들인다는 것은, 즉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구나. 진정한 관계 맺음은 존재자가 아닌 존재와의 관계 맺음이다. 여우왈. 무언가를 잘 보기 위해서는 오로지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과거의 어린 왕자는 장미의 이런저런 말들로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존재자의 모습이 아닌 내밀한 존재의 숨은 진실을 봐야 한다. 비행사는 이런 광경을 목격한다. 뱀에게 독을 쏘아 달라고 말하는 어린 왕자. 하지만 어린 왕자는 놀란 비행사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내 별은 먼 곳에 있어서 내 몸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어. 껍데기를 버린다고 해서 슬픈 건 없지. 비행사는 슬픈 생각이 들었지만 어린 왕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죽음을 택합니다. 별들은 정말 아름다워. 그건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일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의 별을 가지고 있어. 학자에게는 별은 연구의 대상이고 사업가에게는 금으로 보일 테지. 그렇지만 아저씨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갖지 못한 멋진 별을 가지게 될 거야. 하며 어린 왕자는 육체를 뒤로 하고 지구를 떠났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